지금부터 추미애의 깃발 우리 함께 손잡고 출판 기념회를 추미애의 고향 이곳 대구에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신 너희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 하나 저 저머 장벽 지나서 오래 누릴 세상 자 우리가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너희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너의 생명 바쳐서 깃발 세워 전진하라 살아도 죽어서도 앞을 향해 전진하라 저 순교의 피로써 조국을 물들이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너희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Nessun dorma, nessun dorma. Tu pure, o principessa, nella tua preta stanza, guardi le stelle che tremano d'amore ed in speranza. Ma il mio mistero è chiuso in me, il nome mio nessun saprà, no, no, sulla tua bocca lo dirò, quando la luce splenderà. Ed il mio bacio scioglierà il silenzio che ti fa mia. Dille notte tramontate stelle, tramontate stelle, all'alba vincerò, vincerò.
안녕하세요. 마칼럼니스트 황교익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대구입니다. 이 삼복더위에 가장 뜨거운 도시 대구에 와 있습니다. 이 장소는 대구가 낳은 시인,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님의 생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미 깊게 추미애의 깃발 북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으로 추미애는 누구인가 이 고향 땅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강화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다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추미애 후보자의 응원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모이자 추미애의 깃발 아래 우리 함께 손잡고 자 추미애 전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쪽에서 연호하는 소리가 딱 한 분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이쪽 마스크 벗으시도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 칸막이가 잘 돼 예. 있나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에 통과를 하셨습니다. 네. 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몇 등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촛불 성적표라고 하면 네. 당연 1등이죠. 촛불 성적표, 네, 다시 촛불, 다시 평화했더니 예. 위로된다, 위로받는다 그러시면서 또 고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세, 네. 이 추세 추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등이에요. 제 추세- 마음 속에는 1등입니다. 추세의 추자가 추미애의 추자입니까? 네. 그 대구는 고향이시죠? 네. 이게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 있었? 제가 태어나서 예. 그때는 이제 달성군 다사면 세천동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돼 있죠. 태어나서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네. 그러면 그러니까 18년 정도? 그러면 청소년기를 여기 대구에서 다 보내셨다. 네, 네, 보면 네. 되겠네요. 네, 네. 자주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 1년에 정도? 한두 번? 네. 고향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살다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뭐 사는 게 바빠가지고 네. 저도 고향이 마산인데 네. 1년에 한두 번 아하, 네, 원래 네.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이 대구에 왔으니까 네. 저도 이제 대구에서 지금 점심을 먹고 들어왔는데 제가 잘 먹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고향이시니까. 네. 잘 여기 굉장히 오래된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아,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그냥 영생덕이라고 만두로 아니. 아주 유명한 50년 됐다 그러던데. 네. 어, 그런 맛집은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음. 냉면을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잘했다고 담임 선생님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대구의 냉면을 네,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사주셔가지고 예. 처음 맛봤어요. 그러니까 동네 그 배달 짜장면 네. 정도를 먹었죠. 그렇게 아. 유명 맛집을 뭐 그 네, 청소년기에는 네, 네. 사실 뭐 네. 동네 식당들 이런 거 돌아다닐 일이 없죠. 없죠. 네. 분식집은 좀 다니셨겠다 그러면. 주로는 그 학교 앞에 있는 만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 만두. 납작만두. 납작만두. 예, 그 왜 돼지고기 미성당 납작만두. 예. 거기는 아시는구나. 예, 그렇죠. 네.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집에. 예. 근데 그게 왜 맛있는지 이유가 그냥 밀가루 안에 그 네. 잡채 조금 잡채는 몇 가닥 맞아요. 들어있는 게 맞아요. 단데,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네. 그 대구의 네. 납작만두가 맛있다라는 사람은 대구 분들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타 지역구들은 네. 가장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네. 보통 자기 고향 음식들, 자기 고장 음식들은 다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자기 고장 음식을 맛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지역이 있어요. 요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분들이 스스로 네. 대구 음식을 맛없다라고 이야기를 그거는 하시는데 처음에는 다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네. 그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네. 있는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때 견적이 나오더라고. 아, 맛이 없구나. 그래서 네. 저는 네. 처음에는 진짜 대구 음식이 맛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의외로 대구에서 맛있는 음식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대구 분들이 좀 겸손한 것 아닌가. 그냥 투박하고 네. 그냥 속에 있는 말 다 해요. 그렇죠. 이렇게 네. 꾸미지 않고 네. 과시하지 않고 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네, 분들. 맛 있으면 있다. 못생겼으면 못생겼다. 네, 맞아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이름도 그래요. 그 만두리도 납작만두, 네, 고기 네. 썰어내는 거 뭉튀기 뭐. 좀 솔직한 네. 그런 동네라는 것은 네.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에게 대구란 네.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저 영상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게 네, 있습니다. 네. 그거부터 한번 보시죠. 예.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경북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추미애 대표가 우리 대구 출신인 거 아십니까? 60년 정당사에 여성당 대표가 대구가 고향인 대구 딸내미가 당 대표인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일성군 다사면에서 태어나서 탯줄을 묻었습니다. 제 어릴 때 아버지가 제 손에 막걸리 주전자를 지켜주면서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당시에 일자리가 없어서 낙담에 계시던 아버지는 가끔가다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다가 세상 푸념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한 걸음 건너가면서 저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끝내 이긴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아버지 젊은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곳 달성군에 마당에는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가고 동구박 강아지가 짖는 그런 곳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치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가까이 모시고도 찾아뵙지 못한 딸 자식이 됐지만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또 아버지를 품어주신 그리고 저의 태를 받아주신 이곳 달성군이 항상 그리운 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고향이 참 좋습니다. 그 모든 분들한테는 고향은 가슴 이렇게 좀 저리게 만들고 하죠. 네. 근데 그 추미애 전 장관님한테의 고향은 조금 남다를 것 같은, 그러니까 정치인 추미애의 고향 대구는 조금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정치인도 결국 사람이니까 네. 저는 고향 그러면 항상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아버지가 아까 저 유세를 보니까 네.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향을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고향의 모습이 아까 그런 저 스피커면 잘 안 들렸지만 마지막 가시기 전에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고 동구박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그 초가집 태어난 곳에 묻히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향은 제가 탯줄을 묻은 곳이고 그러니까 고향은 그냥 아버지처럼 저의 근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향의 정신, 고향의 정신이 저를 지켜주고 또 태를 묻은 만큼 그 고향이 저의 몸이 있게 한 거니까 항상 어디 가나 이 구심력이 작용하는 곳, 끌려오는 곳. 그렇기도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정치인 추미애의 고향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네. 이제 정치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으로 봤어도 네. 이게 제대로 깃발을 못 꽂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지 않은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솔직 토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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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나 그 깃발이 펄럭일 수 있는 곳이다. 네. 원래 대구가 이런 곳이 아니었죠. 대구 맞아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네. 네. 제가 이 추미애의 깃발에 네. 아버지와의 저와의 관계가 좀 나옵니다. 항상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 사람을 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군대를 안 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너무 빨리 결혼을 하셔서 부양 아하. 가족이 생기니까 그러셨구나. 네 군대를 못 가신 상태에서 네. 이제 쿠데타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었어요. 네. 그래서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또한 이상이 대단히 높으신 가치 추구형의 그런 아버지이셨죠. 그래서 막걸리 한 주전자 이렇게 받아오라라고 하시고 그러면 제가 막걸리 받아드리면 예. 뭐 안주가 뭐 있나요? 그냥 양파 장아찌 같은 거 신김치 이렇게 놓고 주로 이제 그 옛날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시대를 이끈 독립투사들, 김구 선생 또는 뭐 네, 그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 말씀을 쭉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니까 절반 알아듣고 절반 못 알아듣죠. 그래서 늘 그런 아버지. 네. 그 대구가 굉장히 네. 진보적인 도시였어요. 네. 그런데 그 박정희 이후부터 조금 네. 이상한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상하다는 네. 말을 제가 잘못해서 보수적인 그런 네. 색채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조금 그 틀을 갖다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추미애 장관님 입장에서는 고향덕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울한 때가 좀 있었어. 네.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DJ가 네. 처음에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대구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고요. 맞습니다. 호남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었어요. 농민들의 표가 좀 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역주의가 점차 심해지면서 네. 제가 그 DJ가 정권 교체 국민의 손에 의해서 대통령이 돼야지 되겠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그럴 때 바로 여기가 네. 제가 선거 유세를 하루에 한 수십 분을 하고 골목마다 돌아다녔어요. 맞아 기억이 난다. 네. 그때 별명 얻었죠. 네. 네, 지금의 별명 추다르크, 네, 네, 잔다르크 네. 뭐 유세단이었나요 그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지역 감정의 악령으로부터 구하겠다. 잔다르크처럼 전사가 되듯이. 예. 네. 그래서 뛰어다녔더니 그때 옥수수 박사라고 유명한 김순건 박사도 김순건 박사. 합류를 해주시고 또 스님들도 와서 제가 아하. 불자고 또 그때 대단히 그 불교를 조롱하는 선거 홍보를 이회창 후보 네. 쪽에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아주 격노하셨어요. 종교 차별한다고. 그래서 저의 유세장에 오셔서 찬조 연사가 돼서 열변을 토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니는 유세장마다 출발은 처음에 유리창 깨진다, 타이어 펑크 난다, 네. 그만하자, 겁 집어먹고 위축된 채로 걱정을 하면서 시작한 유세가 돌아다닐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김대중 깃발을 흔들면서도 유세를 할 수 있네 이렇게 흥이 나서 네 그때 이제 DJ가 이곳에서 비로소 선거 결과 2자리 지지율을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네. 잔다르크 효과는 있었다 그죠? 있는 겁니다. 네. 있는 겁니다. 예. 지금도 저는 깃발을 펄럭일 수 있다. 그래서 네, 깃발 네. 아래 모여라. 네. 이길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북콘서트니까 지금 네, 이 네. 추미애 깃발, 이 깃발이라는 말이 잔다르크, 추다르크의 깃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다 네. 같이 모이자라는 네.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쓰게 된 이게 배경이 아무래도 이게 내용이 보니까 네. 법무장관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네. 있어요. 네. 그 2000년 몇 월이었죠? 그게가 2020년 제가 2020년 1월 1월부터 네, 1월 2일 날 장관 취임을 해서요. 다음 해 1월 27일 날 물러나게 됐죠. 1년 일 년, 1년 네, 딱. 1년 네. 1개월 거의. 근데 네. 그때 사실 네. 안 하셔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으로 당 네, 대표까지 네. 하셨고 네, 그랬으면, 사실은 네. 솔직히는 안 하고 싶죠. 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네. 싶은 자리였죠. 그러나 제가 촛불 광장에서 함께했던 야당 대표였거든요. 그 잔다르크 정신이 또 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촛불 광장은 눈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정치인이 유명한 뭐 토설을 하듯이 열변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그냥 나라 꼴이 하도 한심하니까 네. 생업을 팽개치시고 전국 맞아요. 각지에서 모여 드신 맞아요. 분들이 그냥 지하철 타고 오시거나 걸어오시거나 그냥 오셔가지고 촛불 하나 의지한 채로 모였던 게
그게 겨울을 이겨내고 나라의 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내고 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눈에 맺힌 눈물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어떤 그때 백남기 농민 사건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네, 무대포로 그 쓰러지신. 영안실에 안치돼 있는 네. 백남기 농민을 그 사체를 다시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네. 유족의 뜻에 반하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진실에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시끄럽게 안 하게 제압해 버릴까 어떤 공안적인 사건으로 다룬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검찰이라는 게 그 백남기 농민의 사건을 통해서 검찰 개혁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검찰 개혁을 시작도 못 해보고 조국 장관이 저렇게 멸문지화 당하듯이 되고 한 몇 달 동안을 후임 장관을 못 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찾다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왔는데 잔다르크의 네. 손을 내민 건데 제가 그걸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자리가 얼마나 거칠고 험악한지 알지라도 근데 생각하면 네. 바깥에서의 분위기를 제가 잠시 장관님 앞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때 이제 조국 장관이 네.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네. 저 어떻게 검찰의 그 폐악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누가 맞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추미애 장관님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런데 그때 다 같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 그래도 그게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 그걸 맞겠어요. 야 나 같으면 안 해. 누가 야 법무부 장관 하겠다고 그러겠어 안 할 거야. 그런데 딱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런 소리 했어요. 와 진짜 장군인가 봐. 와, 야 이제 윤석열이 제대로 이제 임자 만났어, 막 이런 소리 이제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임자를 만났기는 만났는데 예언을 잘하셨습니다. 근데 싸움의 과정들은 사실 많은 상처를 안고 이렇게 내려오신 거 아닌가. 그 상처 때문에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자꾸 이제 저의 이 안쪽을 파고드는 건데, 그게 이제 재보궐선거를 참패를 하고 나니까 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에 마치 그게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인 것처럼 평가들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불명예스럽다, 더 상처가 깊다 이 문제를 떠나서 너무 방향을 잘못 잡는다. 네. 방향이 잘못 잡혔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 위기가 오겠구나. 저렇게 잘못 짚으면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막 이렇게 저를 벌떡 이렇게 세우진 못하고요. 제가 막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왜 감정 중에 화가 되게 많이 났다가 끝까지나 머리에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화가 막 이만큼 치솟다가 저것들 정말 한심해. 이제 끝났어, 절단 났어, 이렇게 덧정 없어, 이렇게 다 포기하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감정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복이 막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술이 좋은데. 그렇다고 뭐 맨날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술 한 병 들고 찾아오시지 그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 주소를 모르셔서.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할까요? 밀물 썰물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조울증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김민웅 교수님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그 검찰 개혁의 그 정점을 막 달릴 때 대단하셨죠. 전국의 교수님 그리고 그렇죠. 예. 또 종교인들의 네.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맞습니다. 예. 이 지지 서명 운동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근데- 가구에서 제일 앞에 나셔가지고. 근데 항상 언론이 하셨죠. 얼마나 야박한가 하면 네. 그렇게 많이 민주 시민들이 서명 운동을 해도 기사 네. 한 줄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다 윤석열 편이야. 네. 근데 경기 신문만 그걸 제대로 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감사하다고 아직 인사를 미처 못 드렸길래 예.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했더니 아,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냐고 그럼 뭔 당신들을 이야기였는데? 찍어준 40%를 왜 버리냐고 아, 그 40%가 얼마나 소중하냐고 이 와중에도 음, 뭐 부동산 투기 어쩌고 하는 개혁을 실종시키고 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지켜주는 40%한테 그 선거대책본부장이든지 후보가 됐든지 그 누구라도 나서서 고맙다고 해주고 그들을 추스려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왜 버리고 도망친 폐허처럼 아무도 없느냐. 왜 당신은 또 거기 그렇게 쓰러져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막 호되게 이제 질책을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잔소리를 한참 들으니까 처음엔 되게 섭했어요. 네. 아니 나 위로 좀 해주지. 진짜 냉정하네. 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들으니까 네. 약간 막 호된 질책을 들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탁 치는 반동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한참 듣고 끊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럴 때가 아니지. 기운 내자. 네. 기운 내자. 내야 된다. 나 혼자 아니지. 이렇게 물러나면 정말 그런 잘못 알지. 그때 왜 우리가 촛불을 들었었는가 네. 하는 원래의 이게 초심을 항상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거였어요. 네. 다시 촛불이라는 게 저절로 막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 교수님하고 이제 대담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도 물어주시고 미처 언론이 안 써준 얘기, 못한 얘기. 안 해요. 막 그런 네. 막 그 속내를 그냥 쫙 다 이야기하신 것 같아. 이 책 안에 다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그 중에 네. 지금 상황이 하나 발생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여기에도 기자들이 와 있고 한데 저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네. 무죄, 음. 예, 네. 그러니까 무죄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네. 한동훈 검사가 네. 이거는 그 뭐 검은유착 이런 네.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네. 선동을 하고 이래서 자기가 네. 피해를 봤다. 네. 지금 이제 피해자로 자기를 포장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 추미애 깃발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이 추가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쓰실 겁니까? 이 책 속에 사실은 거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장관으로서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손 떼겠다. 대검 부장회의가 대신 지휘를 하세요 해놓고서 네.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수사 지휘를 부장회의가 내리게 되니까 네. 열이 뻗친 거예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내가 그런가 하랬어? 네, 그러면서 네. 그럼 당신들 못 믿겠어. 네. 다른 회의체를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복잡한 이름인데 네. 전문 수사 자문단 네, 이런 맞아요. 걸 참, 이제 만들려고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수사 중립을 위해서 네. 당신이 스스로 손 떼겠다고 하면 그 약속을 지켜라라는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제가 되는 거죠. 무슨 수사팀을 장관이 개입하거나 자지우지한 게 아니고 음. 네가 한 말을 지켜라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일주일 내내 버티고 있다가 네. 그 사이에 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장관이 위법하고 월권이다 이렇게도 그러니까 집단 항명도 해보다가 장관이 꼼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용주사라는 절에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절 사건. 네. 그 사진 제가 예, 며칠 사진, 전 네, 페이스북에 맞아요. 올렸는데 네. 그 어떤 메시지였냐 하면 당신이 아무리 검찰권을 가지고 청와대에 압력 넣고 정치권에 로비하고 해도 나는 소재를 알리지 않고 부처님과 대화 중이니 나하고 거래를 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나는 대화의 다리를 다 끊어놓고 이곳에 와 있느니라. 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굴복을 했어요. 장관이 수사 지휘한 것은 이미 형성권이어서 권한자가 맞아요. 말했으면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맞아요. 이제 자기가 억울하다고 내가 댓글 공작 그 수사할 때 내가 그 수사팀에서 배제되니까 내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 지금 장관으로부터 당하고 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지금의 네. 수사팀이 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때 당신이 댓글부대 수사할 때 느꼈던 수사할 때 그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로 대갚아주고 대로받은 걸 말로 대갚아주고 게임 끝. 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은 왜 무죄냐? 그게 연극이에요. 재판이 연극이에요. 왜냐하면 증거를 검사들이 제출을 못했어요. 한동훈이 그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강요 미수죄에 예, 예, 강요 미수죄에 예. 이 내부 검찰 내부에서 채널의 이동재 기자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겁을 줘도 단독으로 겁이 먹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네. 기자가 겁줘봤자 뭘 겁을 네, 줄 수 네, 있겠어요. 네. 예. 아 물론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와서 겁을 줘야 가지고 되는 왔어.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뒤에 있는 한동훈이고 맞습니다. 이 그 이철 VIK 대표 대리인한테 지금 검색해 보세요. 윤석열 최측근이 누군가. 그래서 뭐 이름 다 알죠, 윤석열 그 정도는. 최측근 이러니까 한동훈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동훈 이러니까 저는 시인도 부정도 안 할게요. 긍정도 부정도 안 할게요. 이래. 그럼 그게 무슨 긍정이지. 말이에요? 긍정이죠. 맞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네. 한동훈의 또는 이동재의 이 핸드폰이 휴대전화 노트북을 네. 다 초기화를 해버리고 증거인멸을 한 건데 네. 완벽한 증거인멸을 못한 거예요. 남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채널A 회사가 진상조사를 했는데 했죠. 그 진상조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강일원이라고 헌법재판관 했던 예. 분이 예. 한 여러 명을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두껍게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채널 A에서는 그 회사의 차원에서는 참 충실히 했네요. 조사를. 할 만큼은 했어요. 예. 그러나 역시 그것도 적당히 봐주기. 그 네, 자기 회사를 면피 자기는 빠지고 회사는 회사는 빠지고. 그렇죠. 예. 이동재한테 덮어씌우기 네, 위한 그렇죠. 그런 이제 거겠죠. 예.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러나 네. 거기도 한동훈으로 짐작할 만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동재가 보고를 이 자기의 그 배모라는 차장한테 법조팀 차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카톡으로 기자들은 보통 어떻게 기호를 하냐면 자기의 말은 슬러시 이렇게 짝대기 하나 끊고 상대방 말은 이코를 해가지고 아하. 그렇게 녹취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 짝대기 하나는 저고요. 네. 이코르는 검사장입니다. 하고서
아, 그렇게 그 말한 내용이 있어요? 녹취록도 지현진이라는 대리인한테 보여주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배모 팀장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상조사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법정의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어떤 문건 같은 경우는 네. 문서의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제가 작성한 거 맞습니다 해줘야지만 아, 그래야 증거가 증거로 되는 채택되는 거예요. 거예요? 네. 아하. 왜냐하면 그 증거를 채택 안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증거 부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면 증거가 되는데 부동의를 해. 부동의를 하면은 그 문서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네 그거 제가 작성한 거 맞습니다. 이래야지만 비로소 증거가 되는 건데 증거가 못 되도록 어차피 그건 채널A 회사에서 작성한 거니까 언론 쪽에서 그 작성자가 법정에 안 당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사도 검언유착으로 수사방해가 됐고 이 사건 자체가 검언유착이고 그리고 기소 후에 공판 진행도 검언유착으로 진실이 가라앉도록 해버린 거고 그러니까 무슨 그게 재판입니까? 연극이지 한편의 연극이죠. 기자 여러분 네.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재판은 재판이 그거가 아니었고 형사소송법 연극이- 310조의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310조의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전문 증거가 돼버리게 해서 그 진상조사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바람에 아하. 강요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죠. 판결문 보면은 기자 여러분들이 이런 네. 걸 좀 쓰셔야 돼요. 저도 듣고 이게 네.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그 법률 용어와 그 네. 상황들 이해하는 게 상당히 일반인들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장관님한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자세하게 네. 좀 이렇게 듣고 기사로 네.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재판부가 그 저 한동훈의 그 연수원 동기가 재판장이라고 하니 아, 그렇습니까? 여러 의심할 바가 있는 겁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제대로 재판이 됐겠나? 네. 야,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 시간이 가버렸죠. 전후 사정도 이 네. 책 안에 이제 자세하게 네.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보면 네. 이 대구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나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 불의에 참지 못하는 추미애 어린 시절인데도 벌써 이렇게 감히 막 대들고 어른한테 대들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런 게 있었는가 할 정도로 이런 게 있는데 뭐 기억 남는 대든다기보다는 네. 왜그 어른 입장에서 대드는 거예요. 아이의 눈이 제일 정직하잖아요. 그냥 아이의 눈으로 꾸밈없이 순수하게.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읽다 보니까 네. 뭐 주산 뭐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네. 그 대구가 주산이 되게 유명한 데였어요. 주산 우리 초등학교 때 다 주산 이렇게 대구 상고 했었어요. 되게 유명해요. 아, 그래요? 대구 여상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은 안 계실 것 같은데 네.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주산 선생님 김순애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마 지금은 저기 아마 수성구 어디인 것 같은데. 그 주산은 저도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맞아. 원래 초등학교 때 네. 요즘은 주산 네. 안 해요. 컴퓨터를 하는 그렇죠. 거지. 근데 요즘 코딩 수업을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는 주산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네, 네. 그 계산 다 네, 했어요. 저도 주산 조금 놓기는 네, 합니다. 네, 그게. 네. 그런데 그 자격증 시험까지는 우리 맨 밑에가 뭐였죠? 9급인가? 9급부터 하는데 9급은 뭐 주로 자격증 따진 않고요. 네. 대체로 한 3급부터 상급부터 뭐 시험 보고 막 시험 이랬었어요. 보고 하죠. 자격증을. 네. 근데 그때 벌써 쳐주죠. 뭔가 네, 뭐- 저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상급을 했어요. 굉장히 빠르다. 네. 샘물 굉장히 잘하시는. 그때는 잘했는데요. 요즘 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셈을 못하니 법무부 장관 가고
머리가 굉장히 좋으셨다. 뭐 그 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른 거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그 급수를 따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배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황 선생님 말씀처럼 네. 학교에서는 그냥 9급 정도 가르쳐 이해야. 주는데 제가 준비해. 노다고 막 날씨는 어떻게 대구가 원래 덥잖아.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오잖아. 너 좀 시원하게 하라고. 잘 있었지. 아우 더 아름다워진 것 같네요. 네. 그 음악 소리로 봐서는 아주 오래된 친구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제 앉으십시오. 네. 제가 소개할게요. 네. 저의 경북여고 친구 혜경이. 요거 네, 혜경이. 친구세요. 근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니까 우리끼리 보면 혜경 언니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러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가 그 저희들 이제 홈커밍 할 때 이제 애들이 이제 경북역으로 갔어요. 뭐 후배들이 있잖아요. 너끼리 우리 하나도 안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뒤로 야 우리끼리는 그러지만 저 후배들이 보면 얼마나 웃겠노.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네. 요거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학교 몇 학년 때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이제 여기는 이 친구는 문과고 이과고 해서 모르다가 이제 알죠. 그냥 혜경이는 학급 회장도 하고 네. 잘하셨나 보네요. 아니요 키 큰 회장. 잘했죠. 네. 네. 그래서 같은 반은 아니어도 네. 네. 아, 네. 서로 알게 되는. 아, 네. 네.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로 둘이서 네, 이게 네, 원래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는 그 반이 달라도 이렇게 같이 너무 다니는 잘한다고 그렇게 지켜주지 네, 마세요. 네. 그냥 대강 했어요. 누가 잘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누가 잘했어요? 저는 키가 크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보이고 네 정말 미애는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대구가 낳은 정말 법과 상을 다 갖춘 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정말 여고- 법상. 네. 여고 시절에는 네. 그래도 뭐 연애 사건 같은 거 미팅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좀 해줘요.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네, 정말 저희들 그 경북여고 시절에는 그런 네. 거 없습니다. 에이, 공부하다가 그럴 리가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안 믿어요. 이게 맞지. 그치. 그 어느 빵집 자주 가셨어요? 네, 이게- 시들 도나스집 갔죠. 그다음에 납작만두 먹었죠. 네, 그거는 그 뭐 옆에 있던 남학교는 어느 남학교였습니까? 그거 잘 모릅니다. 그 경북여고는 굉장히 재미없게 학창 시절을 보낸 걸로 공부만 하는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래 좀 재미없다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요? 네, 재미없다. 어. 네. 정말이요? 재미있으면 그 혼을 내요 선생님이. 그렇지, 맞아. 아 공부만 네, 시키는. 네, 네. 아, 네. 너 마스 게임 했지? 했지. 저희들이 대륜하고 아마 마스 게임을 한 맞아, 걸로. 맞아. 네. 그 마스 게임은 무슨 또 전국체전. 네. 네, 아 네. 전국체전. 네네. 78년도. 아 고등학교 때 대구에서 전국체전이 있었어요. 전국체전을 네, 네. 했는데 네. 그 마스 게임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시키는가. 보통은 학부모들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아마 교장 선생님께서 이 약간 그런 좀 이타적인, 그러니까 이 너무 공부벌레처럼 이기적이니까 네. 그 마스 게임으로 봉사도 좀 하고 좋은 잔치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우리 최고로 잘하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가 목표가 주어지면 정말 열심히 하는. 네네 맞아. 그 마스게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네. 그거 막그 운동장에 그 객석에 앉아가지고 이거 들었다가 네, 놨다 네. 이거 뭐 1번 그러면 맞습니다. 2번 정말 야, 힘들었어요. 그거요? 학생들한테 그걸 왜 시켰는지 지금 지나놓고 생각하면 너무 네. 힘들었던 네. 일이기도 해요. 그게 뭐 다른 뭐 추억 같은 거 없어요? 뭐 공간에 대한 뭐 기억은 없습니까? 같이 다녔던데 이런. 같이 다닌 거는 네. 이제 아마 추장관 기억을 하겠지만 이제 그 DJ 선거하러 내려왔을 때 이제 일단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 잔다르크 시절에 네네네. 그래서 아. 이제 그랜드 호텔에서 만났고 아마 불교 쪽으로 인사도 하도 많이 다니고 올라가면서 전화한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지 않아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 지금 기억에 남아요. 그 그렇지만 고향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되게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선입견 때문에 이해를 못 하니까 DJ를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오죽하면 제가 제 얘기보다 DJ 얘기를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리를 했으니 그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그 타 지역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조금씩 우리 있어요. 제 친구 혜경이가 얼마나 고마운가 하면 네. 아까도 제가 동화사 다녀왔는데 예. 그 동화사에 철웅 스님이라고 지금은 입적을 하셨는데 네. 계셨어요. 네. 굉장히 대중적으로 존경을 받는 스님이신데, 근데 이분을 혜경이랑 같이 찾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 철웅 스님을 찾아뵈려면 그 계신 성전암까지 계단을 아주 많이 올라가야 돼요. 네. 네. 예. 뭐 동화사 그러면 108계단으로 유명하지만 그 성전암 계단도 아주 유명해요. 네. 가파르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스님이 DJ는 싫대요. JP를 존경하는데 그래서 이제 첫날은 스님의 의사를 존중해 드리고 우리 한번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또 오자 이러고 두 번째도 혜경이가 동행을 해줬어. 그래서 혜경이가 중간에서 잘 마사지를 해줘서 그 스님께서 네. 그래 그 성의를 봐서 도와줄게 이렇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직업 네. 경선을 하면 네.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저 오래간만에 이제 친구 뵀으니까 뭐 저녁 낮에 또 네. 예전에 그 미팅했던 그 미팅에서 도나스 가게 가서 빵집 가셔가지고 이야기 그렇게. 마주 나누시고요. 네. 이제 저는 네. 다시 이 이야기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래.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 포츠 잠시 가지고 계시고 예. 그 고등학교 때 좀 재미나게 지낸 추억 같은 거는 반드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부만 했을 것이라고는 저는 전혀 추미애 장관이 옆에 보면 있잖아요. 약간 장난기도 있고 네. 굉장히 유머러스 하거든요. 이게 그 잔다르크 추장군 이런 네. 거 하고 있잖아요. 조금 다른 면모가 분명하게 저는 보이는데 다른 면은 네. 되게 제가 약간 그때 좀 우리 전부 다가 심각했어. 되게 철학적이었어요. 그럴 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당을 열심히 다녔어요. 아까는 뭐 저 불자라고 그러더니 또 성당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렇죠. 양다리. 네. 얼마나 양다리인가 하면 성당에 가서 네. 교리 공부를 6개월간 해야지만 영세를 주는데 예. 제가 그 와중에 그러니까 네. 약간 비교 종교학 비슷하게 도서관에 가서 예. 불교 책을 막 꺼내서 읽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바이블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부처님은 왜 이런 얘기 할까? 네. 그걸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지 뭐. 그렇게. 글 그런데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그 수사들 이런 것도 많이 쓰시던데 문학 소녀였기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좀 약간? 그런 스타일. 네. 나중에는 네. 나중에는 제가 하여튼 뭐 그 고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심오하잖아요 저절로. 그렇죠. 센티멘탈하고. 그렇죠. 뭐 네, 어디, 네. 거의 철학자인 것처럼 네, 네, 이렇게 네, 네, 네. 다니는 그런. 네. 그러면 남학생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다. 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아니고. 남학생들은 네, 많이 네. 쫓아왔다. 예. 많이는 아니어도 네, 그 저기 막 쫓아오는 친구가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좀 미천이 나와요. 그 도나스 가게에서 누구랑 같이 그 도나스를 먹었는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다음 책에 다음에. 네. 책에 이렇게 네, 네. 오는 걸로 하고 결혼은 사실 그 결혼 이야기 읽으면서 의외의 네. 것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의 그 호적에서의 출생지가 그 호남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네. 그때는 이제 제가 그냥 이런 저녁이었어요. 네. 갑자기 남편이 맥주 사와. 그래서 이제 시원한 맥주를 주니까 요즘은 잘 없었지만 그때는 비디오로 영화를 보면서 밤을 새는 일이 꽤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고 있고 네. 남편은 맥주를 옆에서 한참 마시고 있다가 우리 아이 네. 제가 그때 그 막내를 가졌을 때니까 네. 우리 아이를 이 전북산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전북에서 태어나게 하자. 왜? 네. 아니 이게 너무 지역주의가 극복이 안 돼. 그냥 생물학적으로 극복하고 싶어. 생물학적 극복 방법을 선택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얼른 수긍을 해줬어요. 그때 그러네. 그때 사는 곳은 어디였어요? 사는 곳은 네. 그때는 이제 시댁이 네. 그 서초동에 있고 서초동. 네. 네. 그러니까 서울이었던 거지. 네, 저는 본거지는. 이제 목동에 목동에 있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 서울인데. 서초동과 목동을 왔다 갔다 이제 근데, 주말과 대구 네. 출신이고 네. 저 시간은 정읍 출신이긴 네, 한데 네. 정읍에는 사실 뭐 이렇게 연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아니죠. 아니 정읍은 가서 이제 제 남편의 그 사무실이 있었죠. 아 사무실은 네, 네, 있었고.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음. 남편이 이제 주말에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남편은 맥주 마시고 있고 저는 비디오 보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세상 얘기를 하다가 네. 남편 말 우리 아이는 전북에서 태어나게 하자. 그게 몇 년생이죠? 막내가? 93년생. 93년. 네. 93년이면 네. 그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각할 때. 심할 때죠. 네. 네. 전라도 출신이라 그러면 네. 막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들도 자기의 그 고향을 이렇게 숨기는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 정도였는데 그걸 그런데 이제 제 남편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끄덕끄덕 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돼서는 지역주의라는 말 안 나오게 우리가 하자, 노력하자. 그러니까 애를 인질로 삼은 거예요. 담보로 잡힌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 긍정하거나 동의하거나 몰랐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뱃속에 있으니까 그거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 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도 최근에 들었어요. 최근에. 네.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걔가 인턴을 전북 전주에 가서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엄마 왜 나는 전북대 병원에서 왜 내가 태어났지? 그래요. 주민번호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붙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앉아봐. 그냥 얘기하면 원망할 것 같았어요. 아, 약간 그런 그래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 애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까가. 네. 이거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부모를 원망하겠구나.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그 앞에 있었던 얘기, 또 그날 밤 엄마 아빠가 나눈 얘기, 그래서 네가 태어났단다, 이랬단다 하고 쭉 얘기를 했더니 왜 그걸 이제 얘기해요? 약간 충격이었어요, 애한테. 그러나 뭐 워낙 착하니까 험하게 충격스럽네요. 뭐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고 네. 약간 뜨악한 뭐 이게 자기 의지와는 관계 없는 관계 거지. 없고. 부모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네. 출생지의 비밀이었습니다. 지금 이 추미애 깃발에 보면 네. 그 정책 과제에 대해서 내가 네, 대통령이 네, 네. 되면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네, 네. 것을 뭐 교육 분야며 뭐 경제 분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 네, 환경 네. 분야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가슴에 와닿는 네, 게 네, 있던데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부동산 문제이고 네. 이걸 부동산 문제를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야기가 이 책 네, 안에 네.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네, 네. 지대 개혁의 부분인데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저는 이제 비전문가니까 네. 그거보다는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을 모셔가지고 추 장관님하고 같이 대담을 나누는 게 어떨까. 네, 네, 그래서 그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대구 가톨릭대 전강수 교수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교수님. 정강수 교수님의 책에 보면 추미애 전 장관님이 예전에 했던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 책이 지금 보면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라는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의 또 내용이 이 추미애 깃발 이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는 옆에 이렇게 빠져서 앉아 있고 두 분이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 선생님이 사회를 잘 보셨는데 나는 지금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회자인지 아, 네. 증언자인지 아, 네. 그 모든 것. 하여간 적당히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처음엔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2017년인가 그때 대표하실 때 네, 네. 국회 대표 연설을 하셨는데 네.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아, 교수님 국회 대표 연설을 하는데 지대개혁이라는 네. 말씀을 합니다. 그래? 그게 뭐지? 네. 그리고 제가 찾아봤죠. 네, 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지대개혁 말만이 아니고 헨리 조지도 말씀을 합디다. 네, 네, 네.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추미애 의원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 내가 들은 적이 없어. 네, 야야 네, 웃기는 네. 소리 하지 마 하고 찾아봤더니 네, 네. 진짜 그 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국회 대표 연설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했다는 거는 참 놀랍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추미애 대표의 자기 생각인지 네. 써준 걸 읽은 네. 건지 내가 체크를 했죠. 거기 그 대표실에 근무하는 제가 지인이 있어서 네. 직접 하신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한번 만나야 되겠다. 네, 네. 이래서 좀 연락을 넣었더니 대표님이 그때 만나 주셨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셨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해서 한 4년간 지금 교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사실 저도 뭐 사회 운동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제법 만났는데 네.
그냥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냥 얘기하다가 말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추 대표님도 뭐 하다가 말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이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셔서 정말 자기의 핵심 공약으로 주장을 하시고 또 그 내용도 자꾸 더 깊이가 있어서 네. 이제는 이제 저보다 훨씬 고수가 되셔가지고 예 그런 감상이 있어요. 네, 일단 네. 제가 이렇게 네. 지대개혁에 대해서 네. 말머리를 네. 이렇게 열고 어떻게 그렇게 연설을 하시게 됐고 또 어떻게 흔들림 없이 네. 지금까지 그 소신을 지켜오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교수님 우리 그 대구의 그 자랑스러운 저항시인 이상화 상화 이상화의 생가이지 않습니까? 예. 이상화 시인의 유명한 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땅 그러면 제가 땅보다 사람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최근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예.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예. 예. 누구나 다 땅에 디딜 수 있어야지만 기회를 가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기회의 예. 공정 그러는데 우리가 빌딩에 있어도 공중부양해서 예. 예. 잠을 자는 게 아닌 이상 예. 그 땅이 기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땅 나라를 빼앗겼으면 흙냄새마저도 어머니 젖가슴처럼 너무나 그 소중한 예. 거죠. 그래서 예. 그 한 구절 제가 한번 예. 이곳에 왔으니까 좋습니다. 네네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중간쯤에 보시면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은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려나. 이 저항 시인의 시를 읽으면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다 라는 건데 주권을 잃으면 땅도 없는 거예요. 예. 기회도 없고. 땅 주인이 땅도. 아니고 기회도 없죠. 예, 일자리도 예. 없고 좋은 일자리는 다 일본 사람이나 또는 친일 세력 부역자들이 예. 다 차지하고 맞아요. 이 땅의 그 민생의 주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의 땅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땅이 토지 특권에 의해서 독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이 10%가 토지의 90%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10% 외에는 기회를 잘 못 갖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특히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부의 어떤 블랙홀처럼 어떤 특권을 통해서 부 전체를 독점하는 구조 자체.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예. 금융의 공공성을 망가뜨리는 게 바로 그런 부동산 토지 독점 문제이고 그러니까 부동산과 금융은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금융마저도 기회를 갖지 못하면 예. 땅 한 평 없으면 담보물이 없어서 창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이 구조 자체 경제 구조 자체가 어떤 그 독점과 불로소득에 예. 기반한 그러니까 로또를 맞지 않으면 누구나 다 불행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 경제 시스템이 20세기적인 것이고 21세기로 넘어가려면 어떤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고 그 창의성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경제 시스템으로 가자. 예. 그래서 제가 지대 개혁을 말씀드리게 됐는데 예. 그때가 2017년 17년 기억해 이에요. 주시는 17년. 대로 네.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우연히 그 연설을 듣고
찾아오셔서 예. 전심을 같이 하면서 맞아요. 또 많은 저한테 영감을 예. 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예. 체계적으로 좀 예. 더 이거 구체화 시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지대 개혁이라고 하는 네, 용어를 네. 장명을 하신 거예요. 네, 그전에는 네. 없었어요. 네, 뭐 네. 그냥 토지 개혁. 네. 근데 토지 개혁이라 그러면 좀 겁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대 개혁이라는 말을 처음 네, 만드셨고 네. 그 굉장히 네. 잘 만든 용어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장관님한테 배워가지고 헨리 조지와 지대 개혁하는 네, 책을 네. 내기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지대라는 말은 그냥 그 렌트 시킹에 대한 어떤 개혁이기도 하지만 그 렌트라는 말은 굉장히 그 경제학에서는 광범위하게 쓰이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네. 예. 제가 한번 그 예전에 스티글리츠 책을 보니까 예. 우리가 그 MRI 촬영을 하면 막 1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잖아요. 예. 네. 그런데 방사선 촬영을 하면 1, 2만 원이면 해결이 돼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 퀴리가 노벨 상을 2번이나 수상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분이 자기 발명에 대해서 특권을 주장했으면 지적 예, 재산권을 예, 주장했더라면 예. MRI처럼 엄청 비쌌을 것이다. 음. 그런데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그 어떤 지식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그 발명을 다 내놓은 것이다. 네.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어떤 렌트라는 것에 대해서 토지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 지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걸 맞아요. 예. 합리적으로 배분하면은 모두를 위해서 어떤 공공선이 더 높아진 공익이 더 많이 창출되지만 특정인한테 과도하게 부여를 하면 로또가 예.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인류를 위한 것으로 쓰임새가 있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과도한 예. 부로 집적이 되고 그게 어떤 한정된 자원 소액에서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예. 어떤 잘못 오작동도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이제 최근에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말고 요즘 그 멜린다와 이혼한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MS. 나도 생각. 빌 게이츠. 이게 예. 빌 게이츠처럼 예. 그러니까 부가 너무 많으면 예.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중을 시키면 예. 개인한테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예. 네. 예. 이게요. 네. 우리 후보님은 네. 잘 인식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니까 네. 저기 고려마을에 네, 정도전 선생이 있었어요. 네. 그러더니 그분이 만든 이 토지 관리 방식 네. 이게 조선시대 내내 이상으로 내려와요. 네. 그러다가 실학파가 그거를 또 이어받아요. 네. 또 그러다가 그거를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나요? 조성왕 선생이 이어받아요. 예. 그러다가 조봉암 선생이 실행을 해요. 네. 그러다가 또 한참 건너뛰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이어받아요. 네. 그러다가 추미애로 이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상의 계보상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게 되셨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를 쓰면서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디 그때 잡수셨던 마음을 변치 말고 네. 그 조봉암 노무현을 잇는 걸출한 정치인으로 남기 바란다. 이렇게 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네. 예, 그렇게 저는 봐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김민우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되게 그 마지막에는 제가 하나의 큰 치유의 강을 건넌 것 같고요. 한 9번째, 8번째부터는 이제 미래를 얘기하게 되면서 예. 우리가 과거에 어땠나 하나의 그 역사적 맥락을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고려 조선 때 보면 왕조가 왜 망하고 흥했느냐 보면 예. 이 토지 제도를 어떻게 예. 제대로
백성을 위해서 제도화 시켰느냐. 나중에는 그게 다 엉망진창이 돼서 맞아요. 집중이 되거든요. 맞아요. 탐관 그러면 오리에 망해요. 의해서. 그러면 그러면. 망하죠. 네. 그때 또다시 이제 개혁하면서 맞아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예. 그래서 토지 제도와 세수 이것은 대단히 나라의 기간을 예. 세우는 것이고 그 정권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지대 개혁 얘기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나라의 영속한 발전에 사실 출생률도 중요하고요. 예. 또 멀쩡한 청년이 아무것도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결혼도 맞아요. 안 하고 고독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 고독사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음. 과도한 특권 이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혁파를 못하면 예. 청년 고독사는 그 결과인 거죠. 네. 예. 청년 고독사 그 자체가 출생률 그 자체가 따로 떼놓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대남 이대녀가 싸우고 예. 갈등하는 문제 사회 갈등이 예. 그냥 있는 문제가 아니고 파이의 한 9조각은 이 독점 세력, 특권 세력, 자본 세력이 다 먹어버리고 한쪽 주면서 공정하게 나눠 먹으세요 하니까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아이도 예. 낳지 못하고 좌절하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떠나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지대 개혁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말씀처럼 예. 그게 이제 실학 사상에도 그 정신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데 예. 예. 김민웅 교수님이 실학에 또 상당한 공부를 하셔서 아, 예. 저하고 막 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아하. 예. 예.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건국 이념에도 역시 예. 우리가 주권을 찾으면 예. 어떤 조수왕 선생님처럼 어떤 교육도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주고 예. 또 정치도 그렇죠. 모든 예, 예. 그 세력이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도 마찬가지 모든 예. 부도 그렇게 기회가 있게 하자 삼균주의를 주장하셨고 맞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조봉암 선생님한테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최백은 교수님하고 아, 예. 잠깐 또 이제 우리 미래를 좀 공부를 좀 하자 이래서 공부를 예.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최 교수님 그 선친께서 조봉암 선생님하고도 상당히 교분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대 개혁을 최백은 교수님도 듣고 굉장히 예. 어떤 희망을 가슴 봤다. 뛰었다. 네네네. 예, 그러면서 예. 조봉암 선생님에 대한 예. 추억도 얘기해 주시고 아하. 네 예, 그런 예.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네. 제가 네. 그 대표님 하실 때 네. 이건 약간 민감한 얘기인데 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실 부동산 정책에서 헤맸잖아요. 네. 초반에 좀 부동산 투기라는 게 네, 엄청난 괴물이라는 걸 알고 네, 네. 좀 단호하게 대처했으면 네. 이렇게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지금의 그 기재부 관료들은 예. 그냥 부동산은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냥 은행의 그 부채 관리, 금융 예. 관리의 보조 수단 이렇게만 예. 알고 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실은 모든 어떤 금융의 어떤 배후 세력에서 주물러지고 있는 예. 건데 그게 이제 윤석열 장모를 보면 그런 경제를 주물러다가 지금 구속도 예, 예, 됐잖아요. 예. 네. 예, 박수 나왔습니다. 황 선생님이 박수 치셨어요. 사회자가. 그래서 그걸 보면 예. 이 경제 관료들도 사실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실력 다 배운 사람들이 예. 핵심이 뭔지 다 알아요. 예. 근데 얘기를 안 해. 예. 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저 혼자 공리하고 공부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교수님을 만난 거고. 예. 네. 예. 그때 말이죠. 네.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네. 저리 가면 진짜로 망하는 길인데 네. 그 대표님 만나가지고 네.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럽니까? 네. 네. 그러셨죠. 예. 네. 그랬더니 그 물밑에서 네. 그래도 해보려고 네.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네. 네.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제가 또 다른 사람 하나 디스할까요?
네. 해도 됩니까? 이거 실명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도 됩니다. 네. 네. 아니 최근에 김동연 씨가 네. 뭐 대선 후보 나오고 어쩌고 네,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고 네. 보도가 최근에 뭐 네, 여러 네, 건이 네, 나왔어요. 네, 그러더니 이 사람이 부동산 공약으로 네.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을 하겠다. 저도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네. 도입하고 지대세를 하겠다. 네, 저도 봤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네.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네. 이게 지금 표절이거든요. 표절입니다. 그게 원작자가 저예요. 네, 네, 네. 뭐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갖다 써서 되는가요? 근데 뭐 그 좋은데요. 정치 네, 네, 뭐 네. 이 정책 네, 시장에는 네. 그런 게 없죠. 저작권이라는 게. 아니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 김동연 씨는 그러면 안 되는 게 그때 네. 제가 당 대표였을 때 네, 네, 지대개혁 얘기하고 했을 때는 예. 못 들은 척 그냥 그게 그냥 포인트예요. 그게.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용어로 씹었다고 하는 거잖아. 네. 네. 아니 그때요. 이분이 네. 기재부 장관을 했는데 네. 이 보유세를 강화 안 하면 네. 큰일 난다 네. 이러니까 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이상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꼼수를 써 가지고 아 그때 국가 채무 관리 해야 된다고. 예.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1조 원 정도 그것도 네. 찔끔 증세인데 네. 이 장관이 이틀 뒤인가 사흘 뒤에 3천억을 네. 깎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유세 강화가 안 되게 하는데 지대한 공을 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 나온다면서 네. 그거를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네. 제가 이게 미리 좀 디스를 했어요. 이제 김동연 씨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 하여간 양심 우리- 불량이죠. 예. 장관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네, 네. 전체적인 그래서 제가 그때 네. 너무 그 기재부 관료들이 부동산 문제를 회피하니까 이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예. 조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예. 어떤 독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 재정 민주화, 경제 민주화와 거꾸로 갈 때는 예. 제동을 좀 걸어야 되겠다 해서 예. 이 경제 민주화 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새로 만들긴 어렵다. 그냥 예. 차관 정도 모아가지고 한 번씩 차담을 하자 이렇게. 뭐 그것도 예, 그냥-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네. 예. 이제 뭐 저한테 네. 할당된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죠. 잠깐만 오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선생님 잠깐만 계세요. 좀 남았대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예. 네. 기왕에 6분 남았다고 했지. 기호 6분 남았다. 예. 네. 6분 오케이. 네. 이제 이 지대 개혁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의 이 불로소득 경제 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거니까 네. 앞으로 아마 그 자세한 공약을 발표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네, 이 시간에 조만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시간에 그 골치 아픈 걸 길게 얘기하면 네. 곤란할 것 같고 네, 네. 제가 좀 감상을 하나 더 네, 보태고 네, 네. 저는 뭐 이제 학자니까 네. 학자인데 좀 연구한 거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실천적 지식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네. 되게 대체적인 경향이 정치인들이 그냥 뭐 한 자리 하려고 나한테 네. 와가지고 기웃거리는구나 네, 네. 이런 취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이 사람들 아닌데. 이 네, 사람들 네, 네. 상대하면 안 되겠다. 이 정치인들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 그랬는데 우리 그때 추 대표님 네.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때 여당 대표하고 네, 계실 네, 때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사실 서울에서 쫙 내려왔는데 네. 우리 추미애 후보님이 와 하면 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정치인도 저한테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네. 우리 옛말에 네. 선비는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네. 위해서 네. 뭐 목숨을 바친다. 목숨까지 네. 바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아무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참 정치인 중에서 겸손하고 또 지식인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이 계속 가기를 바라고 네. 또 그게 주변 정치인들한테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네. 대선 후보들이 좀 지금 캠프에 뭐 수백 명 뭐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네, 네, 그 모여드는 사람도 문제지만 네. 그 후보들도 네. 그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네, 귀하게 네. 여기고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예. 저는
교수님은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깊이 해주시고 또 정치인은 국민을 이해시키면서 어떤 개혁은 다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안심을 시켜드려야지만 가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렇게 가면 이게 안전한 길입니다라고 안심을 시켜주면 설득을 하고 하면은 그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보통의 정치인들은 저항이 있다 그러면 움츠러들고 맞아요.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르던 국민들도 불안한 겁니다. 예. 그렇죠. 한마디 찔렀더니 뒷걸음치네? 그러면 자기도 신념이 없이 가는 걸 우리를 같이 끌고 가려고 자빠지려고 그랬어?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교수님께서 일관되게 그 연구하신 거를 이렇게 짚어내 주시는데 정치인이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방향이 정말 옳구나. 근데 제 의무는 국민을 설득시켜 가면서 예. 그걸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예. 네. 예. 그래서 이해 속에서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조만간 국민께서 아까 그런 토지 개혁한다 그러면 혹시 내 땅 뺏기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겁집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냥 저는 오늘도 예. 지금 아파트 공급하는 가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3분의 1로 낮출 수 예, 있습니다. 그거 발표하셨더라고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시켜 드리면서 어떤 특정한 투기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부패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게끔 제도를 만들 수가 있으니 예. 안심하고 따라오십시오. 이미 연구자가 연구해 놓은 거 많이 있고 그걸 제가 쉬운 말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이제 정치인의 역할인데요. 예. 그걸 도와주셔서 정말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이제 네. 시간 저한테 할당된 네, 시간은 네.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 책 어젯밤부터 해서 다 읽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몰랐던 내용도 많이 알게 됐고 인간 추미애, 정치인 추미애 사이에 간격이 없더라 하는 김민웅 네. 교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공감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서문에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새로운 길 위에서 길을 향해 길을 걸으며. 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네. 그 상처를 입고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시고 네. 국민들 앞에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소희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만만찮으시네요. 아주 뭐 강하시네요. 그냥 거의 뭐 깃발을 앞에 드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추미애 깃발 아래 모이는 게 아니라 앞에 그냥 딱 드시고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추미애 장관님 지지자들이 대충 이런 네. 분들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제가 네. 그 며칠 전에 광주를 갔어요. 네. 민주의 집에 갔더니 정말 이 시대의 민주화를 위해서 젊음을 다 바치신 분들이세요. 네. 임자 만났다라고 하시고 그래요? 딱 앉혀놓고서 뭐라 하시는데 제가 그 한 말씀도 버릴 게 없어서 곱다시 제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다 경청하고 네, 네. 옳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나올 때 느낌이 뭐냐 하면 네. 저를 지지해 주는 분들은 옳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제가 한마디도 버릴 것 없는 자양분을 주시는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믿는다,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맞아. 원망이 아니에요. 맞아. 못했다가 아니에요. 더해 막 이런. 네. 대쪽 같은 분들 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분들 네, 네, 네. 겁이 없고 네. 그냥 당당하게 네, 이 길이 맞다 그러면 네, 그냥 네. 이 길로 그냥 네. 가시는 분들이 네. 아마 추미애 장관님의 깃발 네, 아래 네.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당당하고 용감하고 감사합니다. 거침없고 그래서 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장관님이 이제 이 책
추미애 깃발 이 책을 이제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행보들 그러니까 정책 과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지대에 대해서만 이게 대충 뭐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죠. 뒤에 지대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경제 분야나 이런 거. 네. 저는 이 정도만 알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가격에 네. 집세가 너무 많아. 네. 요 집세만 좀 빼면 우리가 참 넉넉하게 네. 싸게 먹을 수 있는데 네. 하는 그 정도만 네. 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국민 밥상을 잘 차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황 선생님도 귀가 솔깃하시죠. 네.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싱싱한 재료로 영양이 골고루 포함되게끔 차리는 밥상이 좋은 밥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밥상에 지금은 영양 부실이에요. 맞아요. 나쁜 재료예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네. 지대로 그 지대라는 건 특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맞습니다. 과도한 특권. 네. 다른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네.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년 내내 돈 벌면 뭘로 표현되죠? GDP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벌어들었느냐 맞습니다. 이 땅에서. 네. 우리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데 네. GDP보다 무려 네. 한 4.6배가 높은 것이 땅값이에요. 땅이 다 먹어버려. 우리가 노력한 거를 벌어들인 걸 땅에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임자가 10%가 다 임자들이에요. 나머지 90%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늘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네, 네. 우리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있잖아 이 식당 가면 맛있고요. 이렇게 해서 네, 먹는 네. 게 맛있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정치가 바로 맞습니다. 정치가 똑바로 네, 네, 하면 네. 우리 맛있는 음식 네.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식당 어디가 맛있는가 어떤 재료가 맛있는가가 아니라 네. 정치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네, 네. 늘 이야기를 하는 네, 네. 이유이거든요. 저도 사실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서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정치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네, 위해서. 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정치에 관심을 네. 가지십시오. 추미애 장관님 같은 분의 말을 좀 많이 들어보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네. 추미애의 깃발 아래 모여주십시오. 명언입니다. 예. 추미애의 깃발 아래 모여 드시면 맛있는 속히 집결해 주십시오. 맛있는 음식 먹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장관님 뭐 하실 말씀 이거 하시면서 제가 이상화 시인의 집에서 이렇게 북콘을 하게 될 줄은 미리 예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를 다시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 이미 제가 절절하게 느껴왔던 또 청년 고독사라는 시사 직격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느꼈던 그 감정, 시인이 꿈꾸었던 독립된 나라, 우리가 주권을 찾고 봄을 봄답게 느껴보고 흙냄새를 맡고 했을 때는 독립된 나라의 젊음이 꽃 피지도 못한 채 절망하는 그런 나라를 팽개쳐 놓는 냉혹한 사회, 잔인한 사회를 그냥 두고 보는 그런 나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정말 큰 책임 느끼고요. 또 이곳 대구에서 이렇게 평소 제가 좋아하는 황교익 선생님, 얼마 전에 저를 위해서 페북에 제가 어떤 말을 썼는데 그걸 굉장히 곡해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깎아내리는 그런 수모를 좀 당한 적이 있는데 아주 쉬운 말로 제 편이 돼주셨어요. 제 편은 저는 무조건 좋습니다. 황 선생님과 이렇게 소박한 얘기도 나눠보고 또 정말 학자로서 정말 존경하는 우리 정강수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기살려주는 또 해안의 말씀도 주시고 해서 오늘 북콘은 정말 제가
마음의 어떤 충전을 얻는 시간 같습니다. 대구에서 보내주신 이 응원 제가 더 크게 높게 좀 꼽히도록 해서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저 추미애의 국민 밥상이 국민 마음에 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며 즐거운 날들 우리는 세상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도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네. 슬픈 오늘은 꽃이 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의 가다를 참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올 거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올 거야. 마음은 미래를 꿈꾸네. 슬픈 오늘은 꽃이 나버리네. 걱정 근심 모두 사라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맞으라. 삶의 가다를 참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절망의 날 그대 참고 견디면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PD가 선곡을 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위로를 드리려고. 저도 가슴이 짠하네요. 짠하네요. 추미애 깃발 아래 다 같이 모여서 이 감정, 저는 촛불이 눈물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깃발 아래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손잡고 눈물 보이지만은 그 눈물을 딛고 일어나는, 눈물을 끊고 일어나는 그런 용기, 당참이 이 추미애와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그리고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저항시인 이성화 선생님의 생가입니다. 여기서 열린 추미애 전 장관님의 북 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방송 아웃.